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는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고, 변동성이 줄어들면 요 안에서 최소한 한 2개월 정도는 평균적으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2개월 정도 변동성이 유지가 되는 상황을 예상을 하고 본다면, 그 말씀드린 것처럼 막 여기서 폭락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를 말씀드린 것이나 아니면 크게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모두 이 변동성 범위 안에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변동성 범위 안에서 방향을 잡으려면 에너지를 축적해야 되는 이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거 없이 올라가면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급락이나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한 2달 정도 지수가 3000에서 3100 사이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요 다음에 방향을 결정할 것인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상승이라고 보지만 5월과 8월은 통계적으로 굉장히 나쁩니다. 특히 8월이 아주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5월에 한번 8월에 한번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시장의 어떤 회복력을 확인하고 믿음이 더해지면서 내년에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요 과정을 밟아 나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런 이 시장에 대한 예측은 물론 당연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현재 주어진 정보로는 요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이 줄어들면 필연적으로 이제 단타 매매가 줄어들면서 거래 대금이 안정을 찾게 되는데, 사실 뭐 저는 굉장히 단타 매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장 큰 이유가 단타 매매에서 지들이 수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이건 상관이 없는데 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갑니다. 왜냐면 요 거래가 되면 당연히 거래세하고 수수료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게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매년 한 7조 원 정도의 거래세가 빠져나갔는데, 작년에는 거래세가 굉장히 많이 늘었을 거고 올해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 거래세가 이탈하는 부분, 국민연금이 10조 원 팔았더니 뭐 국민연금 왜 파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 단타 매매를 해서 빠져나가는 수수료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변동성이 줄어들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낮아질 거니까, 낮은 거래 대금, 낮은 변동성. 그래서 요 지수가 요 자리에서 머무를 때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지금 지수 관련된 종목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대할 부분이 크지 않은데, 근데 삼성전자 외의 종목들은 점점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게 도대체 삼성전자가 안 오르고 나머지 종목들이 어떻게 해서 얘네들이 오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재료들이 딱딱 맞춰져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할 부분은 재료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 재료가 부각이 된다. 뭐 요런 인식의 변화, 요런 걸 가지게 되면 시장을 보는데 한결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도 기술적으로 반등에 성공했고 이격 축소까지 해서 떨어지는 21선까지는 회복하는 흐름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지수는 해외 증시 영향도 덜 받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비중도 높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지금 인식이 좋지 않고 방향은 이미 하락으로 잡았기 때문에 완만한 하락 흐름을 보이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력을 확인하고 다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니까, 역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수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치는 낮출 필요가 있다. 그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수 관련된 종목들은 오르지 않는다. 대형주들이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중소형주들이 유동성이 풍부해진 걸 갖고 기회 삼아서 오를 것인지, 아니면 얘네들이 안 오르면, 원래 그런 거, 힘 있는 종목이 오를 때 안 오르고 있다가 내릴 때는 또 같이 내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종목도 있고 저런 종목도 있을 것인지. 사실은 이런 종목 저런 종목 있다는 게 가장 현실적인 예상인데, 그랬을 때 내 종목이 같이 내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정체되어 있을 때 오르는, 그래서 한마디로 내 종목이 지수 대비해서 좋은지 나쁜지 정도는 빨리 파악을 해서 쳐낼 거 쳐내고 가지고 갈 거 가지고 가고, 이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한 5월까지는 시장에 기대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5월에는 또 통계적으로 약세고, 6월 회복했다가 7월 좋았다가 또 8월에 또
한 방 더 얻어맞고, 이게 통계적으로 있는 흐름이니까 그 과정들 다 거치고 나면 이제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그런 지수 정체기에 주도주들이 떨어지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올라오는, 특히 포스코 같은 종목들 올라오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지수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가는, 그 상태에서 계속 상승을 이어가면 결국은 걔가 주도주가 되고 계속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세 상승장이 이어진다. 이런 논리 전개가 되니까 일단 현 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 그런 기초? 아니지, 골격. 예, 그런 골격을 갖고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보유 종목 여전히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은 없는데, 제가 이온 컴포텍에 대해서 이게 오늘 최대 주주 그 지분 공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최대 주주가 12%짜리하고 현재 12.37%짜리하고 지금 오늘 지분 공시로 인해서 직전 보고서 이게 반영이 안 됐구나. 12.37에서 22.38로 바뀌고, 그리고 전환 사채까지 포함했을 때 26.02%가 되니까, 그래서 요 정도 최대주주 지분율이면 표현을 하자면 조금 섹시한 형태가 된다. 그래서 도대체 뭔가 싶어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요 전환 사채에서 이게 비중이 얼마인지를 봤습니다. 일단 찾는 걸 보여드리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전환 사채 보면 2회차가 있고 3회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차는 이미 다 나왔고, 2회차를 보면 이온 컴포텍 2회차 보면 전환 사채가 지금 최대 주주가 이렇게 갖고 있고, 요거는 시장에 안 나올 물량일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전환 사채 주식 전환 청구한 거 요거밖에 없는데, 동양 전공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타 법인이니까 뭐 한 방에 때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 것 같고, 이 최상호나 이막선 같은 경우는 개인이니까 10억 5억 이 정도니까 뭐 그 정도가 5천원대에 나온다 해도 뭐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약간 좀 긍정적으로 제가 마인드가 바뀐 상태고, 3회차를 보면 3회차는 아예 시장의 영향 같은 걸 뭐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왜냐면 3회차 여기 있습니다. 3회차 전환 사채는 현재 최대 주주가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이 페리카는 치킨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데서 조금씩 가지고 있고 최대 주주가 다 갖고 있어서 나중에 이게 주식으로 전환되더라도 특별히 시장에 영향을 줄 게 없다. 그럼 장기적으로 일단 큰 물량은 나올 게 없다라는 거고, 이 4회차도 보면 4회차는 이제 상상인이니까, 그러면 여기 아마 최대주주 콜옵션 같은 조항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한참 동안 매물 부담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번 전환 사채만 넘기면. 근데 이번 전환 사채를 넘기지 못할 수준이냐라고 하면 이 정도는 받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왜냐면 여기서도 받아냈으니까. 이걸 받고 여기서 맞고 죽는다? 일단 그냥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금 조달도 끝났고 뭔가 좋은 아이템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최대주주 지분율 높여가지고, 그리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상태에서 스캇 박사가 나름 찾아보니까 굉장히 좀 권위자가 맞더라. 그러니까 그림을 아주 섹시하게 잘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전환사채 얻어맞고 죽는다? 얘들이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이건 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바꿔봤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파는 거지만 무조건 3월 17일 이전에 무조건 팔아야 되겠다? 요런 건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나올 주식이 굉장히 한정이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뭔가 구도도 좀 섹시하게 만들어 가는 것 같고 전환사채 물량 부담이 생각보다는 없고 그리고 전환사채를 한번 여기서 받아내고 여기서 죽으면 얘들은 완전 자선사업가가 되는데 과연 그럴까? 네, 그런 것까지 다 했을 때 뭔가 좀 냄새가 난다. 네, 넥스턴과 같은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 시세를 거의 20배 가까이 내고 나서 죽은 상태니까 여기서 다시 뭔가 큰 시세를 내긴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회사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거면 또 모르겠는데 당장 그렇다 하더라도 요 변동성 범위 상단까지는 기대할 수 있는 아니면 얘네들이 완전 자선 사업가가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빡빡하게 안 굴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하는 걸로. 네, 그리고 NHN벅스 NHN벅스는 요 줄 타고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줄을 이렇게 다시 최대한 많은 자리가 겹치도록 이렇게 줄을 그어 놓고 보면 어쨌든 이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하지만 또 윗꼬리까지는 못 들어간 상태니까 참으로 지금은 중립적인 자리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요 중립적인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어쨌든 손바뀜이 있었다.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 시점부터 해서 분명히 요 주가 오를 때는 단기간에 수익을 기대하고 사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주가가 더 이상 안 올라가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파셨을 거고 그런 과정에서 또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셨을 거고 그리고 믿음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영민한 분들은 올라가면 팔고 밑에서 사고 올라가면 팔고 밑에서 다시 사고 하면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돈을 투입하든 안 하든 주식이 늘어났을 것이다. 그러면 올라가도 매물이 쉽게 안 나온다. 이런 거는.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중립적인 이런 흐름까지 나온 게 아닌가. 옛날 같으면 NHN벅스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안 됐고 요 거래량이 어쨌든 터지고 2번이 터졌는데 여기서 우리 쪽에서 더 샀다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제 유튜브 댓글을 봐도 더 샀다 이런 분들 없고 제 사이트에 봐도 더 샀다는 분들 거의 없고 그러면 어쨌든 거래량 일으킨 장본인들이 주식을 쥐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주식 쥐고 있어서 이렇게 빼봤자 팔 사람도 없고 더 사버릴 건데 이것도 어쨌든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중소형주는 수급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으로 생각했을 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그러면 이게 중립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방향을 잡을 건데 결국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켜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빨리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지금은 좋은 가격을 쳐줄 때가 있겠지만 SK텔레콤이 이거를 그 벅스에서 판다 그러면 SK텔레콤이 충분히 좋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아니면 유튜브에서 산다고 해도 유튜브 뮤직에서 산다고 해도 충분히 좋은 가격을 줄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팔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 이제 소리받아 망하면 다음은 얘네 차례인데 결국은 팔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보더라도 이쪽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 물론 이거는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 여기에 꽂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트는 뭐 별거 없고 그리고 오랜만에 영신금속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영신금속을 보면 오늘 이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제 의안 상정을 해달라 안 해주니까 사실 이것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주주 제안을 한 건데 이런 걸 소송으로 해야 된다는 자체가 이미 좀 그렇고 이 최대 주주 쪽이 조금 표현하자면 거시기 하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뭐 절차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또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내주고 저번에도 보내줬는데 뭐 그 뒤로 답이 없어가지고 보낸다 하더라도 안건에 올릴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주주들의 의사를 정당하게 묻는 거지 않습니까? 주주들의 의사를 정당하게 묻고, 그러면 주주들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하려면 전자투표도 해야 되고, 그 안건 같은 거 다 올려줘야 되고, 주주 명부도 다 줘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정상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걸 뭐 돈을 들여서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어이가 없고. 그리고 이거 보면 어제 이 경영권 분쟁 공시가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보면 5시 50분? 5시 50분 넘어서 나왔는데,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영신금속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간외에서 많이 올라갔었고, 그래서 요 영신금속 주가가 시간에 올라간 게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상상입니다. 이 공시가 나올 거라고 아는 사람들은 뭐 관계자밖에 없을 거고, 뭐 상식적으로 이거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면 주가가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사라 이렇게 하고 공시를 늦게 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랬을 때 어쨌든 어제 시간의 가격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개같이 혼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뭐 균형을 잘 맞춰가고 있고, 이제 막 요 3,300원 자리 왔고, 뭐 3,000원 정도는 안 올 것 같고, 이러면 이제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은. 그래서 주총에서 문제만 바로 잡으면 주가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보고, 어쨌든 최대 주주 측에서 정정당당하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란 게 영신금속 주주분들께 정당하게 더 좋은 걸 골라라. 근데 알고 보니 안건이 나오고 보니까 제가 제안한 안건보다 더 좋은 안건들이 있고, 주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거를 거기에다가 의결권을 행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저를 지지를 해달라 이게 아니라, 의결권을 꼭 행사를 하시라. 그래야만 회사가 어쨌든 주주들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걸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서 주주들이 모두 권리 행사를 한다 그러면 어느 누가 주주들을 무시하고 최대 주주만을 위한 그런 이사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주주한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다 보면 당연히 회사도 잘 굴러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주주들도 결국은 회사 가치가 좋아져서 수익을 보게 되고, 그래서 권리 행사라는 게 사실 주가를 올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거기서 뭐 답이 왔고, 3월 9일에 신문 기일이 잡혔으니까 뭐 그 법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추천부터 찍고, 긴 윗꼬리, 기억력이 나빠서 긴 윗꼬리가 나온 게 어떤 종목이었지? 아무튼 잘 버텨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SBS 콘텐츠 허브. 그리고 제가 이 종목들을 바로바로 말씀드리는 거, 요거에 대해서 제가 당장 보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을 밟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고, 또 실제로 경험을 하셨고,
예, 그렇게 되셨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일어난 걸 바꿀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만 없으면 되니까 예, 그 부분에서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세아 IMC 비중이 상당히 많으신데 예전에 제가 이거 상장 종목 할 때 다뤘던 것 같은데 한 몇 년 전에 상장 종목이 아니었나? 예, 요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유튜브 이걸 보시는 게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때 공부를 잘했다가 이제 5학년 때 오락실을 가기 시작하면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예. 그래서 그때 그 전에는 막 선생님들이 저를 굉장히 좀 뭐랄까 이뻐했다는 기억인데 성적 떨어지고 나니까 약간 문제아처럼 보기 시작한 예, 그렇게 해서 중2 때까지 제가 계속 성적이 나빴습니다. 그러다가 중3 때 이제 공부 안 하다가 하려니까 굉장히 좀 힘든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 동네 진학을 하게 되면 그 전통이 이제 입학하면 선배들이 쭈르륵 세워놓고 때리는 게 전통인 이상한 학교여가지고 저는 또 맞으면 예, 절대 또 맞고 가만히 있지 않고 무조건 복수를 하니까 학교 못 다니겠다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요때 제가 실제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다 스스로 세뇌가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성적이 올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 주주운동 할 때도 뭐 정신이 없긴 합니다. 사실 이 일 저 일 이렇게 하고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한 일만 쪼개서 보면 그렇게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저한테도 막 되게 제가 바쁘다. 정신없네. 입에서 먼지 나도록 지금 뛰어다니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결과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이 실제로 뭔가 해서 결과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 걸 보고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국은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냥 듣고 흘리는 걸 수도 있지만 내가 공부하고 있어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뭐 뇌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건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 건지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낳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군대 있을 때도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군대 있을 때 고참 한 명이 자기가 그때 당시에 자격증 시험이 있었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자격증 시험 됐으면 좋겠다고 열심히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근데 나가서 어쨌든 됐습니다. 잠깐 휴가 받아서 나가가지고 이런 걸 볼 때 바람만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구나. 바람이나 노력이나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게 훨씬 낫고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걸 보면 아닌 사람들보다 훨씬 나을 거다. 저는 그런 확신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공부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거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성산업 예, 13년도 요 해성산업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해성산업과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예전에 한 2, 3년 전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하한가 6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당시에 15%가 하한가였는데 그때 뭐 예를 들면 A라는 그 주가를 움직이는 쪽에서 있었고 그리고 B라는 또 주가를 움직이는 쪽에서 하필 같은 종목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들어오니까 얘들이 하한가를 3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하한가 3방 맞으니까 뻥져 있는데
돈 구해와서 다시 올린다고 사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는 하한가 세방 보고 뭘 얘들이 주가를 올릴 수 있을까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안 샀더니 진짜로 올려서 이걸 회복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방 하니까 뭐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당시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액트 입장에서는 유형 DNU 먹은 게 엄청난 이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형 DNU가 적정으로 나올 겁니다. 아마도 큰 문제 없을 거고, 그리고 유형 DNU 지금 제가 쭉 저도 액트에 투자하는 입장이니까 유형 DNU를 쭉 보는데, 이 구매 쪽에서 좀 많이 새는 것 같다. 구매 쪽의 비중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구매 쪽에서 구매 전문가가 가서 요걸 구조조정을 해버리면, 그러면 훨씬 더 이익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제약바이오 임상하고 이런 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돈이 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거든, 심지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셀트리온, 램시마 요걸로도 돈 못 벌었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 매출이고 이거 돌리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마이너스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기존 사업하고 자산만 봐도 일단 1,000억이 넘어갔습니다. 1,000억이 넘어갔고 이익이 난다. 이런 회사의 지분을 40%를 보유를 했다. 그러면 최소 이 가치가 400억에 경영권 프리미엄 50% 하면 600억입니다. 액트가 여기 들어간 돈이 290억이니까 액트는 이걸로 엄청난 이득을 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형 DNU가 거래 재개가 되면 액트도 좋아질 거다. 근데 이 거래 재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미콘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세미콘 라이트가 관리 종목을 탈피를 하게 되면 거래 재개를 안 시켜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승 동력을 얻는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속기? 다른 회사인가?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IT센.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막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진짜 한 방에 훅 가니까, 이렇게 가다가 한 방에 훅 가니까,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천천히 잘 모아가고 있는데 주식이 오릅니다. 이제 진짜 오르는구나 해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데, 여기서 조정받으면 바로 그동안 수익이었던 거 바로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좋은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르면 그냥 남들한테 나눠주고, 내가 판 주식 누군가 사서 수익 나라고 하고 나눠주고 덜어내 가는 게 맞는 거지, 이거 머리 끝까지 먹겠다고 덤비는 순간 한 방에 끝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대글로비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제가 그때 잘 못 봤나? 예, 현대글로비스. 저는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라는 것은 이게 뭐 가치에 맞춰가지고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에 대해서 주가가 이렇게 따라가면 얼마나 주식이 쉽겠습니까? 근데 안 따라가다가 나중에 맞춰지거나 아니면 미리 올라가서 이렇게 맞춰지거나 뭐 이런 거니까, 요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말짱 도루묵인 겁니다. 예,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미 올라간 종목 보지 말자. 왜?
나중에 같이 하고 맞춰진다 해도 먹을 거 없다. 그래서 안 올라간 종목 사서 기다리다 보면 이런 거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 평범한 투자자들한테는 이거 외에는 사실상 수익 낼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은 되게 역시 뭐 한정된 자산이니까, 좋게 보는데, 사실, 골드 선물 레버리지라고 하면, 예, 맞습니다.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 하시면 안 되니까, 요거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하고, 골드 선물? 킨덱스. 왜 이래? 요거. 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샤프트 네오티스.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예. 프로텍. 오늘 사실 제가 언급할 종목도 많은데, 신속하게,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신속하게 10분 안에 빠르게, 예,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언급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처럼 뭐 주식 공부하기 좋은 그런 시장이 있느냐, 환경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게 공부해서 수익으로 연결된다. 이게 아니라 결국 시장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익을 보는 사람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모두가 공부하면 사실 난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공부해서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어쨌든 몇 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개념이니까. 근데 그 공부라는 것도 결국 3에 불과합니다. 운이 7이고 기가 3인데 이 기가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럼 사실 공부해서도 수익을 못 볼 가능성이 크고, 근데 이 운을 또 지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때입니다. 때. 바닥 끼고 있을 때 사가지고 올라가는 거? 요거는 가능한데, 이미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거? 사봤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 운을 우리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게 평범한 투자자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예,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재밌다고 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SK케미칼. 예. 벌써 40분이 다 되어 가는데, 예. 대동공업, CJ. 요거는, 뭐야, 이거. 신고. 네, 항상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잘못 안 것 같아서 위에 한 분께서 수정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위에 분이 수정해 주신 것도 그렇고, 어딨지? 예, 요렇게. 제가 뭐, 사람이니까 저도 틀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 주시고, 또 좋게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다른 거, 병신아, 틀렸어. 모르면서 떠들고 있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이게 아니다. 친절하게 이송 장치 납품하는 업체고, 네, 그래서 뭐 이게 조금 잘못됐다, 수정을 해야 된다,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저도 뭐 사실 명석하고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서로 보완을 해주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오늘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신 종목은 제가 별도로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기차로 가는 과정에서 이 포스코하고 이구산업하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종목들을 다뤄야 되니까 그거 다루고 나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죄송하지만 요거는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SK부터 보면 요런 이제 제가 이걸 다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걸 가지고 뭐 투자를 하시라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런 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시장을 안다, 시장에 참여한다,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거는 알고 있는 거, 지금 트렌드가 되는 내용들을 빠지지 않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이야기 하는데 최신 개봉 영화를 모르면 안 되듯이, 그리고 최신 음악에 대해서, 가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최신곡을 모르면 안 되듯이, 연예인 얘기하는데 요즘 누가 뜨더라 이런 거 모르면 안 되듯이, 얘기가 안 되듯이, 예,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근데 SK를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현대차하고 SK하고 포스코는 여기도 낍니다. 그리고 한화, 효성, 요 업체들이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수소는 경쟁력을 가지려면 수소가 싸야 되는데 요 싼 수소는 부생 수소밖에 없습니다.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과거에 그 원전 비중을 41%까지 늘린다. 근데 원전은 끌 수가 없으니까 하루 내내 돌아가면 밤에 원전으로 만들어진 값싼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 LNG 관련해서 부생수소, 화학 업체들 또 요거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생수소를 가지고 수소 경제를 구축을 했을 때만 비로소 경제성이 있다. 그랬을 때 현대차는 요 수소차를 만들고 SK하고 하나, 효성은 화학업체들로 부생수소를 담당을 하고, 포스코가 또 마찬가지로 이 재련 과정에서 또 수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 공급자 그리고 소비자, 이런 형태가 돼서 수소 경제를 구축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주축이 되는 건 결국 SK그룹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현대차는 소비자의 역할이니까 한정이 되고, 그리고 생산자들도 SK만큼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하나가 SK 정도 따라온 상태이긴 한데 업체가 여러 개 분류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소를 가지고 SK만큼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SK가 나중에 수소가 부각이 됐을 때 또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그게 결국은 그렇습니다. 수소 때문에 관심을 받는 업체들은 많겠지만 실제 수소 가지고 숫자를 뽑아내지 못하면 나중에 주가는 다 거품이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생 수소가 만약에 추가 수익원이 된다면 그럼 화학업체들의 평가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그런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SK 지주사가 수혜를 받는, 수소 경제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이제 많이 떨어졌고, 그럼 반등하면 떨어지는 21선 얻어맞고 또 떨어질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사는 건 별 매력이 없는데, 어쨌든 그 수소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예, 그리고 포스코가 단기 고점 돌파하고 급등 패턴입니다. 그럼 요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뭐 이미 그 남미 리튬 하우스에서 가치가 35조다. 남미 리튬 하우스의 가치가 시가총액보다 많다. 이러면 아무리 큰 종목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시간에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기 강판이고 그리고 리튬이고 이 전기차 소재 업체로서 이미 색깔을 바꿔가고 있는데,
요 색깔을 바꿔가는 부분의 비중이 그 비중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에이, 이것 가지고 뭐 얼마를 벌겠어. 요런 관점에서 보면 매력이 없는데 얼마가 아니라 많이 법니다, 나중에는. 왜냐하면 전기차가 주축이 됐을 때 소재 쪽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 자원 외교, 요때 자원 외교 취지 자체는 좋았지만 유가 폭락하면서 굉장히 많은 손실을 봤을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 그래도 터졌으니까 요것도 자원 외교 차원에서 한 거고, 포스코가 어쨌든 한 3천억 정도 투자를 해서 거대한 미래 가치, 단순히 이게 지금 평가액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열렸을 때 공급을 할 수 있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재 확보가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뭔가 저질러 놓으면 나중에 터지는 것도 있고 죽는 것도 있는데 안 저지르는 것보다는 낫다. 뭐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포스코가 그런 어떤 반전을 지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금 바뀐 상태인데, 지금 수급도 좋아졌고 기술적인 흐름도 좋아졌고, 여기에서 뭐 좋은 뉴스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또 전기차 소재 관련주로 포스코를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그냥도 사는데 뭐 전기차까지 하면 더 좋네,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포스코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로도 다뤘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일이 바빠가지고 못 다룬 게 조금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구산업인데 단기 급등을 하고, 이 회사도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체질이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차가 되면 필연적으로 구리 소비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구리 관련주로서 뒤늦게 관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이구산업뿐만이 아니라 대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창 솔루션 말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만약에 이게 자연스러운 매수세가 유입이 된 거라면 이구산업이 대창보다는 훨씬 낫다. 왜냐하면 지분율이 50%가 넘으니까. 주가 관리를 안 하는 것이지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지는 않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랫동안 하고 단기 고점 돌파, 96년의 고점을 이제 막 돌파할 기세인데, 이거 돌파하면 이구산업 갖고 손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다고 대주주가 팔 거냐? 96년에도 안 팔았는데 뭐 지금 팔겠습니까? 그 가격에?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대창보다 얘가 좀 낫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근데 단기간에 올랐으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수습하고 에너지 채워나가고 이격 줄이고 이런 상태가 됐을 때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